안녕하세요. 오늘 학습할 단원의 제목은 지구의 자전과 일주운동입니다. 오늘 배우는 단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들의 공간 감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동서남북, 방향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2차원적인 평면 그림을 보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3차원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이제 이 단원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목표는 이제 그런 공간 감각 이해 능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이 학습 내용을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시계가 보이죠?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가는 방향, 다시 얘기해서 시침이 12시, 1시, 2시, 3시에 흘러가는 이러한 방향을 우리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과 반대로 돌아가는 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시계 반대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은 반시계 방향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내용은 우리가 오늘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기초 내용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그것은 바로 방향 감각입니다. 흔히 동서남북이라고 얘기하는 사방이죠. 자, 그럼 우리가 태양이 떠오르는 쪽 동쪽이라고 하고 태양이 지는 쪽을 서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하죠. 우리가 나침반이 없어도 태양이 뜨는 순간이나 태양이 지는 순간을 본다면 대충 방위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질까요? 태양이 동쪽에서 뜨니까 달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분명히 몇 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달도 태양과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별이나 혹은 행성이나 밤하늘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천체들은 어떤가요? 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건 없나요? 맞습니다. 없어요. 왜냐면 오늘 수업 내용을 배우면 알게 될 텐데 실제로는 이런 달이나 태양이 우리 지구 주변을 하루 동안 돌면서 뜨고 짐이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들도 조금씩 움직이긴 하지만 결국에 태양이나 달 같은 천체가 우리 지평선 위로 뜨고 지는 것이 보이는 현상은 사실 우리가 돌므로써 지구가 자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모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으로 관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이미 두 개가 짚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몇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동쪽과 서쪽이 좀 이상해요. 동쪽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서쪽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또 아까 선생님이 해가 뜨는 장면과 달이 뜨는 장면을 맞춰봤을 때는 또 선생님이 쓴 화면처럼 천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지도 속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회 시간에 배웠던 지도 속에는 우리가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아래쪽이 남쪽, 위쪽이 북쪽이라는 개념을 심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맞는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이 동쪽이 되고 왼쪽이 서쪽이 돼야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북쪽을 향해 서 있을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과학에서는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어느 방위로도 사람이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쪽을 향하고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는 지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쪽을 위쪽으로 놓아서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으로 고정이 됐는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구나 라고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을 부셔야 합니다.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주변에 감싸고 있는 방위가 달라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친구들이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여러분 동쪽이 어느 쪽이에요? 라고 선생님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오른쪽이요 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다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정확한 답은 해가 뜨는 쪽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한 이 공간 감각을 실제 상황에 한번 대입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관측자가 서 있어요. 그런데 방위표를 그려놨죠? 이렇게 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했죠. 우리가 지도를 보듯이 이렇게 사방위를 그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실루엣만 봐서는 어디를 보고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앞을 보고 있는지 뒤를 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딜 향해 서 있고 공간이 이 사람을 어떻게 둘러싸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공간이 감싸고 있을 때 방위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남쪽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서 있어요. 그렇다 보면 하루 동안에 태양이 뜨고 질 수도 있겠고 달이 뜨고 질 수도 있겠고 지금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죠. 동쪽에서 와서 서쪽으로 지나가는 이 방향도 이제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성 같은 행성도 지나가고 궁수자리 같은 별자리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남쪽 하늘을 향해 섰을 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태양이나 달이나 행성이나 많은 별자리들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관측자가 남쪽 하늘을 향해 서 있을 때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느 쪽 하늘을 향해 서 있는지, 남쪽 하늘을 관측하고 있는지, 북쪽 하늘을 관측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파악해서 좌우의 방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지구본을 놓고 방금까지 확인했던 회전 방향이랑 동서남북 방위 감각까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방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가 그어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이때 이 회전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할 것이냐 반시계 방향으로 할 것인가? 둘 중에 어떤 방향이 맞나요? 답을 정했나요? 네,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을 상공에서, 다시 얘기해서 북극 지점에서 우주로 쭉 올라간 관측자가 지구를 내려다볼 때 기준이에요. 바라봤을 때 지구가 시계 방향의 반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진짜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렇다면 이 지구가 회전하는 방향과 방위를 합쳐서 얘기해 볼게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는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는 걸까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전하는 걸까요? 자, 답을 결정했나요? 아마 몇몇 친구들은 아니 도는 방향이랑 방위를 어떻게 같이 설명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예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중심에 두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오른쪽에 있는 바다, 무슨 바다죠? 그렇죠, 동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왼쪽에는 서해겠죠. 자, 지금 이제 동쪽과 서쪽이 정해졌으면 이대로 다시 지구를 자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전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아까 그렸던 것처럼 다시 그려보니까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리키게 되네요. 한마디로 지구의 자전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우리는 이것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 있죠? 방향과 방위와 이것을 같이 설명하는 방법,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앞으로의 내용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지구과학을 완벽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만 되면 까먹지 않아서 쭉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식인데 이 공간 감각과 방향 감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에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지구과학을 특히 천체 파트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부분만 이해하면 정말 좋은데 혹시 지금까지 이해 안 된 친구들은 다시 영상을 앞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여러 번 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처음에 중학교 때 이 내용을 배울 때 도대체 왜 지구의 자전이 반시계 방향으로까지는 알겠는데 왜 이게 서쪽에서 동쪽이지?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방금 선생님이 지도에서 표시해준 한반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동해, 왼쪽이 서해일 때 그 상태에서 지구를 자전시켰을 때 화살표가 그려지는 방향을 보고 화살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려지는 건 지구의 자전은 서쪽에서 동쪽이다.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면 되는구나. 요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여기까지 이야기가 그때는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끈기를 가지고 한번 시간 좀 투자해서 잘 생각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정리. 지구의 자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요렇게 자전하고 있다. 반시계 방향이죠. 요거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서동요.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손가락 그리면서 요렇게 자전하고 있다. 다시 방향 점검. 태양의 움직임 어느 쪽? 동쪽에서 서쪽. 달은 동쪽에서 서쪽. 행성도 별도 별자리도 다 동쪽에서 서쪽.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지구의 자전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늘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까지 생각이 도달했으면 완벽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도 있는 설명 잘 들어보셨나요? 아까 앞에서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 관계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밤하늘에 한번 대입을 해서 일주운동과 지구의 자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선생님이 카메라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어요. 카메라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카메라를 이제 지구로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천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지금은 벽에 별이 붙어 있고 선생님이 카메라를 돌리는 모습입니다. 별이 화면에 오른쪽으로 사라지네요.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자전하는 지구에 사는 우리는 지구의 자전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하늘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에는 카메라를 가만히 두고 별을 움직여 볼 거예요. 별을 일주운동처럼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방금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이 화면에서 사라질까요? 정답은 오른쪽으로 옮기면 되죠. 그렇죠? 아까 카메라가 돌 때 화면상에 별이 오른쪽 화면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을 움직일 때는 오른쪽으로 선생님이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두 가지 화면을 같이 두고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화면은 자전하는 지구, 카메라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천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오른쪽은 어떤 상황이냐면 카메라가 가만히 있고 우리가 회전을 느끼지 못한 지구에서 천체들이 어떻게 일중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렇죠? 일중운동이 겉보기 운동이죠. 이 두 가지가 지금 일치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하고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천체들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 현상을 천체들의 일주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지구의 자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보여지는 착각 같은 거죠. 속임수 같은 그런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천체들이 실제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데, 한마디로 얘네는 1일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얘네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천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주운동을 겉보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지구의 자전과 그로 인한 이 천체의 일주운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해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선생님이 지구가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쓰고 있는 우산을 뭐에 비교할까요? 그렇죠. 천구에 비유를 해서 다시 한번 이 둘의 회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도는 건 지구의 천구예요. 지구죠. 어느 방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볼게요. 자, 사실 우주 공간은 이제 가만히 있다고 고정을 하고 천구 거의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구만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인데, 지구에 사는 우리는 이 지구의 회전을 느끼지 못하고 대신에 뭐가 도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천구가 도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사는 우리는 천구가 대신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우산을 꼭대기에서 우산을 내려온 방향으로 따져서 시계 방향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돌렸어요. 자, 그래서 이 돌아가고 있는 천구가 어느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천구의 일주운동이 달라져 보이는데, 지금은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떠있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인 거 이해 가시죠? 우리 방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상황에서 동쪽에서 지금 떠오르는 북두칠성이 서쪽으로 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을 지는 북두칠성이 우리 눈에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보이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보이느냐? 맞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보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북두칠성을 바라보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일주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북두칠성을 바라보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 흐름이 우리 지구에 사는 관측자에게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어디를 볼 때? 북쪽 하늘을 바라볼 때. 자, 그대로 우산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우산 살 쪽으로 촬영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바깥쪽, 우산의 이제 날이라고 하나요? 그 가장자리 부분을 촬영하면 이제 우리 일주운동상에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우산은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천체는 똑같이 동에서 서쪽으로 뜨는데, 문제는 이 일주운동의 방향, 태양이 지금 돌아가는 방향이 그죠? 시계 방향으로 보입니다. 시계 방향.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똑같은 우산이 시계 방향 돌아가고 있는데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촬영을 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둘 다 어느 쪽을 보든 천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을 지고 있다. 다만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나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이제 시선 방향을 옮겨서 우리가 지금
우산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동쪽 하늘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 하늘을 촬영해 봤더니 태양이 어떻게 보이나요? 지금 지평선 아래에서 떠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 위쪽으로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모습, 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좀 비교적 쉽죠? 그래서 태양이나 이런 천체들이 떠오를 때 비스듬하게 위로 떠오르는구나,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천체들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마지막 시선 방향을 반대편으로 돌려서 서쪽 하늘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하늘은 천체가 지는 하늘이죠? 이 지는 하늘을 지금 봤을 때 서쪽 지평선으로 가라앉고 있는 태양이 또 바로 수직으로 하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똑같이 우산을 기울어진 채로, 자가전축이 기울어진 것처럼 기울어진 채로 시계 방향을 돌리고 있는데 카메라로 북쪽을 찍느냐, 남쪽을 찍느냐, 동쪽을 찍느냐, 서쪽을 찍느냐에 따라서 회전 운동 방향이 달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체의 일주 운동이고, 우리는 이 일주 운동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겉보기 운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면 다양한 종류의 천체들을 볼 수 있는데 각각 어떤 천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 보통 원근법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전에 배웠듯이 크기가 큰 물체가 멀리 있으면 작아 보이고 크기가 작은 물체도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커 보이기 때문에 밤하늘에 보이는 그 장면만으로는 천체의 멀고 가까움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우주 공간에 별 3개, 가까이 있는 1번, 그 다음 조금 더 멀리 있는 2번, 훨씬 더 멀리 있는 3번, 이렇게 3개의 별이 지구로부터 다양한 공간에 퍼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별들은 지구에서 봤을 때 어떤 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표현을 하려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가상의 공간이 필요해요. 여기에다가 모든 별이 끌려왔을 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천체들을 설명할 때 이런 가상의 공간에 붙여놓고 있다고 상상을 하고 설명은 하곤 합니다.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별들이 같은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알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상의 지구를 감싸고 있는 구를 천구라고 합니다. 자, 밤하늘을 촬영한 사진을 통해서 한번 문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북쪽 하늘의 북두칠성을 2시간 동안 관측한 사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이 어느 쪽 하늘을 보고 있는지 보고 주변의 방위를 결정하라고 했죠? 이 사람은 북쪽을 향해서 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오른쪽이 동쪽이 되고 왼쪽이 서쪽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도상에서 봤을 때 그 오른쪽이 동서 남북 그 따지는 그런 기준에 맞는 방위가 표현됩니다. 선생님이 이미 화면에다가 표시를 해버렸는데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을 보게 되면 19시에 있을 때와 21시에 있을 때 위치가 달라졌어요. 왜냐면 시간이 2시간 동안 흐르면서 이 북두칠성이라는 천체가 일주운동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실제로 2시간 동안 북두칠성이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일주운동은 겉보기 운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구가 2시간 동안에 자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북두칠성이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것처럼 보이니까 겉보기 운동이죠. 그럼 또 두 번째 질문. 2시간 동안 일주운동을 한 북두칠성에 비해 왜 북극성은 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촬영이 됐을까요? 촬영이 안 된 걸까요? 실제로 안 움직였을까요? 네, 북극성 같은 경우에는 일주운동이 촬영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이 천체들의 일주운동, 겉보기 운동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북극성의 위치가 바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그 자전축 있죠? 그 자전축 상에 있기 때문에 북극성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앞에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우산을 돌렸을 때 우산 그 살 있죠? 우산대.
우산 대는 사실 돌아가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 우산 중심은 그냥 가만히 있고 우산 살 있죠? 그 천이 붙어있는 그것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회전축 상에 있는 북극성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즉 겉보기 운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 관측자의 동서남북 방위와 북극성의 일주운동이 나타나지 않은 원인, 북두칠성의 일주운동이 나타난 원인까지 확인을 했죠. 그러면 이 북두칠성의 일주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두칠성의 7개의 별 중에 하나씩을 찝을게요. 임의로 찝은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 북극성과 이 각각의 기준이 된 두 별을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까지 했는데 북극성과 두 별이 이루는 각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화면을 조금 키워서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칠성의 두 별과 북극성이 이루는 중심각은 바로 30도 정도가 되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북두칠성이 2시간 동안 북극성을 기준으로 약 30도 정도 일주운동을 했다. 이렇게 이 사진을 해석할 수 있겠죠. 어느 방향으로 북두칠성이 회전한 것처럼 보인다고? 반시계 방향으로. 그럼 이 상황은 이제 지구에는 관측자가 본 상황이고 똑같은 상황을 우주에 있는 우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있고요. 지구는 이 회전축, 주홍 색깔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매일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감싸고 있는 가상의 천구가 있고 그 천구와 이 회전축이 만나는 곳에 북극성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북극성 근처에 북두칠성이 위치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먼저 회전 방향을 따져봅시다. 실제로 회전하는 건 천구예요? 지구예요? 지구죠.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요 방향 맞나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가 자전하는 것처럼 초록색깔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는 지구에 의해서 우리가 회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지구에 사는 우리가 천구가 어느 쪽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느낄까요? 네, 이렇게 빨간 색깔 화살표처럼 오히려 천구상에 있는 천체들이 저 빨간 색깔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겉보기 운동이니까. 실제로 지구의 자전, 초록 색깔 화살표가 참이지만 우리 지구인은 빨간 색깔 화살표가 참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그림과 아까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밤하늘을 본 사진과 같이 놓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 두 그림이 지금 왼쪽에 있는 빨간 색깔 화살표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의 노란 색깔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요게 바로 공간 감각의 핵심이에요. 왼쪽 그림의 빨간 색깔 화살표가 일주운동 하는데 이것을 지구에 있는 관측자는 오른쪽 위에 있는 노란 색깔 화살표처럼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인다. 요것을 꼭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별은, 북두칠성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가? 지금 이 노란 색깔 화살표를 보면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거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정답은 반시계 방향이죠. 여러분, 이거 교과서에 있는 해보기 질문이니까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써주세요. 조금 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별은 혹은 별자리는 1시간에 몇 도 회전하였는가? 2시간에 아까 30도였죠. 2시간에 30도면 1시간에 몇 도냐? 1시간에 15도다. 이것도 답 써주세요. 풀이를 정확하게 쓰자면 2시간에 30도이기 때문에 1시간에 15도 낫겠으면 되겠죠? 다음, 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몇 시간 걸릴까요?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에 30도를 돌았기 때문에
360도를 도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계산을 해봐도 되긴 하지만 지구 자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 별이 한 바퀴 도는 데는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을 지금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24시간이기 때문에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자리대로 오는 시간도 24시간 걸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쉬우니까 한번 바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가? 네,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바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주운동이죠, 그쵸? 자, 이제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측자가 남쪽 하늘을 관측할 때 그리고 북쪽 하늘을 관측할 때 각각 천체들의 일주운동 방향이 어떻게 보이는지 다시 한 공간에 같이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여기저기 다 볼 거니까 일단 방위를 먼저 정해놓고 갈게요. 지금 땅에 그 방위 표현 4자를 먼저 그려놨어요. 그럼 동서남북을 한번 맞춰볼까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알 수 있겠나요? 이렇게 써지면 맞죠? 동서남북. 자, 그리고 이 지금 동서남북 이 공간상에 있는 관측자, 우리의 이 상황을 도와줄 관측자를 한 명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측자 나와주세요. 자, 관측자 친구가 등장했네요.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남쪽 하늘과 북쪽 하늘을 볼 때 각각 어떤 천체들을 관측을 할 거냐면 남쪽 하늘에서는 태양, 달, 토성 같은 행성, 그리고 별자리, 별 이런 것들을 관측할 거고요. 북쪽 하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일주운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다가 지구의 자전 방향을 먼저 그려볼게요. 화살표로요. 자, 지구가 어디에서 어디로 자전한다고요? 서동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죠?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 그림은 이제 입체로 보셔야 됩니다. 입체로. 자,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이기 때문에 지구에 사는 우리는 지구가 아니라 지구를 감싸고 있는 하늘인 천구가 대신 어디에서 어디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겉보기 운동이죠. 그래서 북쪽에도 빨간 선을 한번 그려줬고 남쪽에도 빨간 선을 한번 그려줬어요. 양쪽 다 관측을 할 거니까요. 이제 보조선을 그렸으면 관측만 하면 됩니다. 먼저 북쪽 하늘 관측하고 가실게요. 북쪽 하늘을 이 관측자가 바라봤을 때 북쪽 하늘에 있는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일주운동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북극성은 일단 일주운동이 거의 안 보인다고 했죠? 회전하는 축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북두칠성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저 빨간 색깔 선과 북두칠성의 일주운동을 똑같이 매치하면 돼요. 지금 저 빨간 색깔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 하늘 관측이 조금 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화면을 향하는 방향과 이 그림 안에서 관측자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빨간색과 화살표가 지나가는 것이 바로 북두칠성의 겉보기 운동, 일주운동의 궤적이 되겠죠. 북쪽 하늘에 있는 천체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빨간색과 선, 무슨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일주운동이 반시계 방향으로 보인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관측자가 고개를 돌려서 남쪽 하늘을 봐야 돼요. 남쪽 하늘 한번 보실게요.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렵겠죠. 왜냐면 나는 우리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가 보는 방향이랑 이제 이 친구가 고개를 돌리게 되면 이제 향하는 방향이랑 이게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공간 감각을 이게 깨우셔야 돼요. 이게 좀 해석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남쪽 하늘이. 자, 이제 남쪽 하늘을 볼 건데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관측자가 바라봐. 네,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 관측자에게 겉보기 운동이라고 써있는 이 빨간 색깔 화살표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남쪽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달이나 행성이나 별자리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 빨간 색깔 해석을 하면 똑같이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지금 이 관측자가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냐면 방금 그 빨간 색깔 선이 요 방향으로 보입니다. 시계 방향. 자, 지금 이 관측자의 뒤통수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랑 이제 이 관측자의 관점이 같아졌어요. 이제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천체들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맞죠? 매치가 딱 되죠, 그렇죠? 아고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쪽 하늘에 있는 천체들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 일주운동이 시계 방향으로 관측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어렵나요? 이 내용은 어렵다기보다 이 한번 깨우치는데 조금 시간과 노력을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처음 배울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누가 동에서 서고 누가 서에서 동이고 누가 시계고 누가 반시계인지,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과 별의 일주운동과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책을 보고는 이 여러 가지 천체의 운동이 상관관계가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머릿속으로. 그래,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반대로 우리는 하늘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근데 내가 남쪽 하늘을 바라보는 거랑 북쪽 하늘을 바라보는 거랑 천구는 결국 똑같이 이 방향으로 지나가는데 내가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천구의 움직임이 시계 방향으로 보이기도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보이는구나. 이거 한 깨우치는 한 2-3시간 정도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를 계속 누가 도는 거야? 이렇게 돌아서 누가 어떻게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멀미가 나요. 이거 지금 내가 있는 지구가 돌고 있는 게 느껴지나? 내 머리가 돌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여러분 이거를 고민을 충분히 해보셔야 돼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간 한번 투자해서 요 천체의 일주운동과 지구의 운동을 완벽하게 매치시킬 수 있다면 이거 진짜 쭉쭉 써먹는 나중에도 아주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외우지 말고 꼭 이해하는 방향으로 지구의 자전과 천체의 일주운동을 한번 이해하는데 도전을 해보세요. 언제까지? 지구가 도는 게 느껴질 때까지. 네, 사실 선생님도 이 이상 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이 2차원의 이 화면에서 3차원을 표현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최대한 어떻게 열심히 해봤는데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말이 조금 빨라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친구들은 다시 볼 때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서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거, 그것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구의 자전과 천체의 일주운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